전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해결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죠. 어, 관리 면에서는 편하지만 효율적이지만 이때는 비효율적이었고, 그래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놨더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조인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이래? 어, 자, 이런 상황에서 분리되어 있는 테이블이 하나처럼 있는 걸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처럼 보이게. 볼 때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쿼리를 실행해가지고 이 셀렉트 쿼리 실행했을 때 여기에 결과 나오죠? 여기에서만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보이게 할 거예요. 원본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볼 때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오더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보기 편하려면 이 옆에 유저 테이블 같은 다른 테이블이 붙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유저 테이블 아니면 뭐 이 옆에다가는 뭐 프로덕트 테이블 있으면 좀 편할 거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냥 오더 테이블인데, 자, 이 오더 테이블이랑 유저 테이블을 조인할 거예요. 이너 조인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조인할 테이블 이름. 그러면 사용 중인 테이블이 유저랑 오더잖아요. 두 개죠? 오더에다가 유저를 덧붙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한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유저 테이블, 아니 오더 테이블, 이게 유저 테이블, 이렇게 붙은 거 보이죠? 엮어서 나오는데 어때요? 개수가 좀 많이 이상하죠? 주문은 분명히 11개인데 붙이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66개가 됐죠? 여기서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66개가 됐을까요? 하고 많은 숫자 중에 오더 테이블의 총 개수가 11개잖아요. 맞죠? 근데 엮었을 때 유저 테이블 보세요. 유저 테이블은 6개예요. 그러면 11 곱하기 6 해서 66개 나온 걸 알 수 있고, 이걸 왜 곱하기로 나타냈냐? 조인한 양상을 보세요. 오더 아이디 하나에 모든 회원이 붙어 있죠? 그냥 엮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엮어서. 이거는 잘못 엮은 겁니다.
전부 엮었어요. 이렇게 오더 테이블이랑 유저 테이블이 있었어요. 얘는 잠깐 옆으로 옮겨두고 이렇게 엮을 때 유저 넘버가 1이면 유저 아이디가 1이다. 이런 조건에 맞춰서 엮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없죠.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엮으려고 했던 게 이거였죠.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랑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랑 오더 테이블의 유저 넘버 이게 같을 때만 같은 데이터끼리 엮어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엮은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주문도 6개, 2번 주문도 6개, 3번 주문도 6개인 거죠. 자, 기준은 오더 테이블의 유저 넘버랑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가 같을 때만 그때만 엮고 그게 아니라면 없애야죠. 자, 그러면 조인에다가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이 on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on. 유저 넘버 이거랑 아이디가 같다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좀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봐야 돼요. 유저 넘버는 두 테이블에서 오더 테이블에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아이디는 둘 다 있잖아요. 모호하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실행하면 오류 코드 발생하고 이렇게 그 on 뒤에 나온 이 조건 이 id라는 컬럼이 ambiguous 모호하다 모호한 이런 뜻이죠. 애매한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의 어떤 id 컬럼인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알려주는 거는 테이블 이름 쓰고 온점을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쿼리를 읽을 때 뭐뭐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소유격 있죠? 소유격 누구누구의 t 유저 테이블의 id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좀 다르게 보였죠? 데이터 개수도 11개로 정상적이고 원하는 대로 엮인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더 테이블의 유저 넘버랑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가 일치할 때만 이너 조인 하도록. 그리고 이 유저 넘버의 경우는 t 오더라고 이제 테이블 이름을 앞에다 안 붙였죠. 이유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오더 테이블이니까 안 붙인 겁니다. 얘가 먼저 나온 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헷갈리니까 웬만하면 둘 다 쓰는 게 좋긴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결과에서 테이블 두 개가 엮여 있는데 눈으로 볼 때 딱 이런 상태인 거죠. 물론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8개밖에 없지만 3개 더 추가됐다면 상황은 똑같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제품에 대한 정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지금 주문 테이블이랑 회원 테이블만 엮었기 때문에 제품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얘를 봤을 때 프로덕트 넘버라는 단서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 단서를 이용해서 또 조인하면 되겠죠? 이너 조인 t 프로덕트 프로덕트 테이블을 이너 조인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아직 조건이 없어요. 프로덕트 테이블을 조인하는 그 조건은 없고 이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데이터가 지금처럼 11개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 상태로 실행하게 되면 전부 다 엮어버리죠. 여기까지는 조건에 맞춰서 했는데 여기까지 맞춘 거 곱하기 프로덕트 테이블의 테이블 개수, 아니 테이블이 아니라 행 개수. 그러니까 오더 넘버, 오더 아이디 하나당 8개. 프로덕트 테이블의 레코드 개수만큼 엮는 거죠. 모든 경우를. 그러면 지금 테이블이 총 3개 사용됐어요. 여기다가 또 조건을 하나 추가해주면 올바르게 오더의 프로덕트 넘버랑 t 프로덕트의 id 이 조건까지 추가해 준다면 다시 정상적으로 되죠.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결과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각각의 테이블을 조회하면 원본은 그대로예요. 편하죠? 볼 때만 이렇게 엮어서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몰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3개가 있어요. 그 3개를 엮은 과정입니다. 조인을 이용해서. 비교해보세요. 이때랑 이때랑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랑 좀 더 좋아졌죠. 비교도 안 되게. 그러면 이렇게 조인한 상태에서 똑같이 문제를 푼다면 자, 조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손흥민의 주문 개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유저네임에서 손흥민이 몇 번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프로덕트 테이블은 조인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오더 테이블이랑 유저 테이블만
조인하면 되겠죠? 유저 테이블 엮고, 이렇게 엮으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엮었으니까 조건을 추가해야 했어요. 그러면 손흥민 조건 추가해야죠. 이거는 이제 T 오더에 유저 넘버가 T 유저의 아이디랑 같은 것만 먼저 보는 겁니다. 똑바로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프로덕트 넘버는 문제에서 필요 없고 주문 개수만 보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보인 거에서 웨어절 기억나시죠? 웨어절 이 조건 추가하시면 돼요. 웨어 T 유저 테이블에 유저 네임이 손흥민인 경우, 그러면 손흥민만 나오죠. 유저네임이라는 컬럼이 이렇게 엮은 상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없으면 못 봐요. 존재하지 않는 컬럼이라고 뭐 오류 메시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엮인 상태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원형이 아니라 엮은 테이블에서 찾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개수니까 카운트 쓰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뭐 엘리어싱 해도 되고 손흥민의 주문 개수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손흥민이 산 상품, 손흥민이 산 상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오더 테이블이랑 유저 테이블이 엮여 있어요. 그리고 유저 테이블의 회원 아이디랑 유저 넘버가 같은 경우에 엮여 있으니까 여기서 또 걸러내면 되지 않을까요? 이 상태로 진행하면은 두 개 테이블만 엮여 있는데 알아야 되는 건 상품이니까 프로덕트 넘버를 통해서 또 조인을 해야 됩니다. 이너 조인 T 유저 테이블과 T 유저 테이블에 잠깐 아니지 오더 테이블이죠? 오더 테이블의 프로덕트 넘버랑 프로덕트 테이블의 아이디가 같은 이 조건을 줘야 되죠. 그러면 유니크 테이블 엘리어스 이미 엮여 있으니까 프로덕트를 해야지. 죄송해요. 유저 테이블은 이미 엮여 있고 프로덕트 테이블만 엮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컬럼 이름에만 엘리어싱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엮을 때 테이블 풀네임 다 입력하고 있기 번거롭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테이블 이름도 엘리어싱 할 수가 있어요. 오더 테이블은 O란 걸로 바꿀 거고 유저 테이블은 U로 그리고 프로덕트 테이블은 P로
그러면 이제 이 쿼리 내에서는 오더 테이블 O, 유저 테이블 U, 프로덕트 테이블 P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O라고 해도 되고 유저 테이블은 U라고 써도 되고 프로덕트 테이블은 P라고 써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손흥민이 산 상품이죠. 상품은 P네임이니까 이 P네임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근데 보면은 또 이제 운동화가 또 겹치죠. 뭐 다른 브랜드나 다른 가격의 상품일 수는 있지만 그냥 뭐 샀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운동화는 굳이 겹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디스팅트 쓰면 되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다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뭘 봐야 하는 거고 조건은 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조건대로 어디서 찾느냐 이거에 따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풀던 방식은 이거 직전에 분리된 테이블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거였고 지금은 얘네들끼리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로 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컬럼 이름 붙여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이제 키네임 엘리어싱을 뒤에서 했다 하더라도 쿼리 내에서 이렇게 엘리어싱 했으면은 엘리어싱 하기 전 쿼리에서도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오래 없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룹 바이 써보겠습니다. 그룹 바이 UID PID 유저의 아이디랑 프로덕트의 아이디 기준 두 개로 묶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디스팅트 뺀다면 이래도 두 개인데 근데 UID로 묶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어차피 손흥민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PID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덕트의 아이디. 그러면 손흥민이 지금 세 번 구매했는데 지금 운동화가 두 개, 코트가 한 개죠. 프로덕트 아이디 이거는 프로덕트 아이디로 한다면 두 개가 나오죠. 지금 운동화가 두 개니까 지금 여기 카운트가 안 써져 있어가지고 2, 1 이게 없는 거예요. 운동화는 이중첩이에요.
다음 스커트를 산 사람. 아니다. 그러면 스커트 산 사람 하기 전에 이 개수도 한번 보는 거 해볼까요? 일단 키네임이랑 카운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올 s 엘리어싱은 구매 횟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운동화는 구매 횟수 2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사람별로 산 거 보고 싶다. UID를 쓰면 되고요.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이건 지금 상품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상품별 구매 횟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다시 문제 원래대로 해놓고 이렇게. 그럼 이제 진짜 스커트를 산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인을 이용해서. 여기서 스커트를 산 사람. 웨어절 조건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를 키네임으로 해야죠. 그래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스커트를 산 경우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유저 네임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름이 동일하게 나왔죠? 이게 동명이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뭐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 뭐 이런 컬럼까지 조회해야겠다고 보면 되겠고, 자, 이렇게.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조건절, 그러니까 뭐 이름이 딱 겹쳤을 때, 회원 아이디가 겹쳤을 때 뭐 디스팅트를 쓰게 한다든가, 뭐 이런 처리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잠깐만. 주문 번호 좀 한번 보게 할까요? 왜냐면 지금은 아이디까지 해서 같으니까 주문 번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4번.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여기 전체를 한번 보고 필요한 정보 추출해야 됩니다. 자, 한 번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주문했으니까 이렇게 전체를 엮어 놓은 상태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룹핑을 해가지고 회원의 아이디별로 그러면 참고로 이제 저는 UID라고 했죠. 유저 테이블의 회원 번호 ID 컬럼으로 했는데 이거는 유저네임으로 해도 되나? 동명이인이면 안 되겠네요. 차라리 유저 아이디가 낫겠다. 유저 아이디로 해도 되고 회원의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별로 그룹 됐어요. 그러면 유저 테이블의 수만큼 나오지만 각 회원이 몇 중첩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행의 중첩수가 전부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써야 되는 게 카운트고, 그러면 중첩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거니까 여기는 3중첩, 단일 중첩, 2중첩, 2중첩, 2중첩. 그러면 이제 중첩 개수를 알아냈으니까 보여줘야 하는 것만 쓰면 되겠죠? 유저는 뭐 아이디니까 유저 아이디로 해보죠.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 이렇게. 근데 굳이 유저 아이디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이면은 손흥민이죠. 그러면 이거 리미트 1 써도 되나?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말고 오더바이로 한번 해보죠. 오더바이도 할 수 있기는 한데 뭔가 굳이 이렇게 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똑같지만 굳이 이렇게 쓰는 것보단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엘리어싱 해가지고 주문 개수도 추가해주고 오케이. 똑같이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 이렇게 엮여 있는 상태에서 기준은 누가 썼는지죠?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구인지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외어절 쓰면 되죠. 소지섭 그러면 이제 소지섭이 쓴 경우에 이제 가격만 따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프라이스에 썸 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부 다 볼 필요 없이 총 금액 그러면 총 금액 13,000원이라고 나오죠. 13,000 이게 조인입니다. 조인. 그래서 조인을 좀 크게 보자면 내가 엮으려고 하는 테이블
그리고 각 테이블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 여기서는 각 테이블의 아이디였죠? 그리고 이제 오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오더가 기준이어가지고 오더 안에 있는 프로덕트 넘버랑 유저 넘버랑 아이디가 같은 것끼리 o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엮었습니다. 좀 테이블 간의 긴밀한 관계를 좀 파악하면은 조인하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 그리고 프로덕트 테이블의 아이디. 얘네들이 각각의 프로덕트랑 유저 테이블 내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 키였어요. 메인, 프라이머리 키였죠. 근데 다른 테이블, 오더 테이블에서 가져다 쓸 때는 또 다른 테이블의 단서를 토대로 정보를 가져와서 엮어야 하니까 얘네들 가지고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참조키라고 합니다. 참조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조인을 할 때 이너 조인을 썼어요. 이너 조인만. 근데 조인의 종류에는 이너 조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너 조인이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